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회사에게만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보장하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번 판결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버스 회사에게만 지게 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모 씨 등 5인이 국가와 지자체, 버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버스 회사에게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광역급행, 직행좌석,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소송의 본래 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판결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가는 책임을 묻지 않고 민간 버스에서 두 곳에다만 그것도 미약하게 이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이런 어떤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어 장애계는 국가가 시외 이동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버스 회사만의 노력으로는 시외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재건축과 단속 등에 의해 쫓겨나는 철거민과 노점상 등을 위한 대책을 관계당국이 마련하라는 건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억울하게 쫓겨나지 말자. 도시에 살 권리 보장하라. 관계 당국과 임대인, 건물주에 의해 생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 도시 빈민이 된 이들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권리장전은 지난 2주 동안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 빈민에 대한 탄압 양상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여러분, 빈곤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그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 권리를 찾아가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 그리고 빈민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반빈곤 연대 활동에 연대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과 연대를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병택 할아버지는 건물주의 이윤 추구로 자신이 살던 동자동 쪽방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습니다. 쪽방민이요, 시민이요, 우리도 서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우리 시에 되었습니까?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편 권리장전은 조사 결과 드러난 현안들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개입과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온 시설을 포함해 전국 약 5,000개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면수 확보 여부나 설치 장소 등의 적정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신우염으로 인한 여성 진료 인원이 남성 진료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로 감염의 일종으로 신장과 신우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급성 신우염 환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50대에서 가장 많이 급성 신우염이 발생하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 9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단에 따르면 급성 신우염으로 인한 평균 진료 인원은 대체로 7월과 8월에 많았고 2월에 가장 적었습니다. 사단법인 꿈티움이 제4회 꿈티움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미술 작품들이 나란히 한쪽 벽면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에서 제4회 꿈티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모를 해 심사를 거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에는 어버조요라는 작품을 제출한 한부열 씨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상 무슨 상 받았어요? 대상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많이 좋아요. 부열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꿈티움 이사장인 이성규 교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장애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더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꿈티움에서는 이 꿈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 작품을 가지고 그 작가의 꿈을 키워주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되겠다. 멘토링을 해서 더 큰 작가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 작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주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라는 좀 색다른 생각을. 창작을 향한 열정과 그 열정을 다해 표현하고 싶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던 자리. 꿈티움 공모전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주민들의 휴식과 배움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꿈놀이 밥상인데요. 어떤 공간인지 최현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꿈놀이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배움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꿈나무 카드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지역 주민들 같이 다 활용하는 그런 분식점 겸 카페식으로 만든 거죠. 아동 경제교육, 성격 유형 검사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수업, 공방 수업 등 자기 개발 과정도 수강할 수 있어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엄마들은 차 마시고 아이들은 위에서 놀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곳에서 경제활동 기회를 얻어 복지 제공자로서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올 수 있는 참 이렇게 좋은 공간이구나 쉬어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이구나 하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어린이와 구민들에게 휴식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공간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5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은 외국인 근로자가, 여성은 결혼 이민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6년 전 유학생으로 한국을 찾은 네팔 출신 아난타 씨.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아난타 씨는 한국에 사는 네팔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한국 가요를 네팔어로 번역해 올리고 어휘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혼자 왔는데
또 말도 못하고 그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몰라요 세 가지 배우고 왔거든요. 친구들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항상 외롭고 내가 여기 한국에 왜 왔지? 라고 그렇게 생각도 많이 듣고. 한국 생활 15년 차인 나카오카 유미코 씨는 9년 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항상 작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가장 즐거운 유미코 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힘들었지만 다문화센터를 통해 그녀는 지금 다문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막 반가워해주는 아이 보면 또 너무 고마운데 역사적인 거나 연도적인 문제로 아이가 일본 사람 좀 뭐라고 하는 아이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55만 4천여 명. 지난해 49만 2천여 명에서 6만 1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국 외국인 주민 31.8%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조성과 외국인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다문화 마을 공동체 육성,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과 베트남, 필리핀 외국인까지 다양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틀린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인식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휠체어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2015 IPC 국제장애인 댄스 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싱글맨과 콤비 프리스타일 등 총 4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지난해 열린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5개의 금메달을 석권하는 등 아시아 정상급 실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암산에 롬볼장을 조성하고 중랑천에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노원구는 롬볼장의 경우 겨울철인 1, 2월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골프장은 12월에서 3월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치매 환자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비타케어를 실시합니다. 비타케어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과 치매 관리 교육 등의 섹션으로 이뤄져 있고 각 분구에 설치돼 있는 16개 치매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까지 강릉과 평창 일원에서 2015 하계 드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컬링과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등 빙상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스키 점프대와 슬라이딩 센터를 견학합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3개 시군 289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선정된 대상자가 개인별 부담금을 납부하면 기기 보급업체에서 납부 확인 후 배송 설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본인 부담액 중 절반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CJ 도너스 캠프는 국회 인성실천 포럼과 함께 청소년들이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창작을 통해 인성의 덕목을 내재화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인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CJ 도너스 캠프는 소외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꿈키움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이번 국회 꿈키움 가족 인성캠프 참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J 도너스 캠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3기와 4기를 모집합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빈곤 아동, 청소년 복지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량 강화,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정부 정책 사업을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서포터즈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따뜻한 기운을 내주며 혈액순환을 돕는 여름 대표 식재료인 닭고기. 오늘은 삼복 중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인데요. 삼계탕 한 그릇에 더위를 싹 날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네, 앞서 교통이동약자의 시외 이동권 관련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국가나 지자체가 교통이동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교통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인정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